40대 여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데요. 피해자는 신전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은 자신의 차 안에서 범행을 한 뒤 여성을 길거리에 두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찰은 사건 발생 1시간여 만인 오전 10시 10분쯤 경기 양천군 한 국도에서 피해자를 붙잡았습니다. 체포 당시 차량은 멈춰선 상태였고 남성은 별다른 전화 없이 체포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는 법무부 보호감찰 대상자로 범행장치, 위치 추적 전자장치, 이른바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를 남양주로 압수해 있었습니다. 또 경찰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행적을 확인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남양주 북부경찰서에서 전화드렸습니다. 자, 화제를 모으고 있는 사건 사고 짚어봅니다. 안진용 문화일보 문화부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들으신 것처럼 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이 여성을 살해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이 도심 한복판에서 무슨 일인가요? 네, 오늘 오전 9시쯤 남양주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피의자는 차량을 통해서 해당 여성에게 접근을 했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네. 주변에 있던 인근 시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약 1시간 뒤 이 남성은 결국 체포가 됐습니다. 해당 남성은 전자발찌 착용자였고요. 또 해당 여성 같은 경우는 보호 조치를 받던 상태였다는 거죠. 즉 자신의 신변에 대한 어떠한 이런 위해에 대한 걱정을 갖고 경찰에 보호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일이 불거진 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도 이 남성이 위치 추적용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는데도 사고가 벌어진 거잖아요. 네. 계속해서 관리부실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전자발찌 착용을 한다는 건요. 일단 이 사람을 제대로 관리해서 추가적인 범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차원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근데 지난해 2월 같은 경우도요. 충남 공주에서 한 남성이 원래는 재소자인데 친누나의 결혼식에 참석하겠다고 해서 특별 이런 명예를 집행정치 시청이 받아들여졌다는 거죠. 근데 해당 남성이 이 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같은 일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법무부 경찰은 사건 재발을 위해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더욱더 큰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많은 분들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요. 다음 주 토요일이죠. 3년 9개월 만에 펼쳐지는 이 BTS 완전체 공연을 앞두고 이 BTS가 새 음반의 제목 아리랑의 의미를 담은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게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겠다 이런 포부가 담겼거든요. 네, 맞습니다. 다들 궁금한데 어제 관련 애니메이션이 공개됐습니다. 지금 네. 나오고 있는 이 영상인데 축원기를 돌리면은 우리 미녀 아리랑 가락이 흘러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들이 타국을 향하는데 결국은 BTS가 해외 진출을 하게 된다. 그런 걸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 애니메이션을 만들 생각을 해보면요. 1896년에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미국 워싱턴에서 처음으로 아리랑이 녹음된 특이한 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100여 년이 지난 지금 BTS가 아리랑을 통해서 한국 전통 문화까지 해외에 알린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제목을 택하게 됐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 BTS 공연이 다가오면서 서울도 곳곳이 팬클럽의 설긴 보랏빛으로 물들고 있는데요. 이 아미들이 벌써부터 서울에 도착해서 곳곳에서 인증샷을 남기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사실상 BTS 주간이 이번 주말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최대 26만 명까지 모일 것으로 예상이 되죠. 이에 발맞춰서 광화문 인근 역시 옷을 갈아입고 있습니다. BTS를 상징하는 색이 보라색인데 주변 이제 백화점들도 해당 영상과 또한 여러 가지 이런 조명을 통해서 파서들의 장식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미 주변 호텔들은 모두 만실입니다. 일찌감치 한국으로 들어와서 21일 있을 BTS 공연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를 두루 이렇게 확인을 하고 또 경험을 하겠다는 의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상권 역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편의점을 비롯해서 여러 상점들은 평소보다도 10배 가까이 물량을 늘리고 있고요. 인근 상점 같은 경우 가족이 그날은 총출동해서 모두 이 일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발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무려 최대 26만 명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일 것 같은데요. 지금 뭐 경찰은 테러 시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고요. 또 콘서트 당일에는 폐쇄하는 공격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경찰은 인파가 많은 곳은 차량이 도달하지 못하도록 물통형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요. 그 외에도 관람객 출입구 30곳에 금속 탐지기를 설치해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테러 위협에 대응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광화문 사거리에는 KT 본사가 있는데 이곳이 단순히 이런 근무지뿐만 아니라 여러 또 상점들이 밀집해 있죠. 근데 이곳은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인파들이 몰리다 보니까 안전사고의 위험 역시 고려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 팬들이 밤을 새고 대기하거나 이 아침부터 콘서트를 기대하면서 이제 뭐 기다리고 이러다 보면은 뭐 화장실이나 아니면 주변 편의시설도 좀 비상일 것 같은데요. 네, 공연을 즐기는 건 중요하지만 두 가지가 크게 중요하겠죠. 이 안전대책 그리고 나머지는 편의시설을 어떻게 강구하느냐의 문제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화장실 같은 경우 어느 곳에 있는지 그리고서는 그 물량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면은 일부러 한국을 찾았던 많은 관광객들이 또 실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단 서울시와 종로구 같은 경우는 당장 한국무역보험공사, 건설협회 등 그 근처 그 건물 내 화장실들을 개방하기로 했고요. 주요 건물 39곳의 화장실을 개방하는 것 외에도 임시 화장실 16곳을 추가적으로 설치해서 관광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2026 WBC에서 우리 야구 대표팀이 우승 후보 도미니카 공화국에게 완패를 당했어요. 네,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지켜본 분 많이 계실 텐데요. 네. 0대10 결국 7회 콜드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체급들이 꽤 크다는 차이는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이미 도미니카 공화국 같은 경우는 메이저리거 중에서도 에이스들만 모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봉 규모가 4,249억 원. 한국이 610억 원 정도였으니까 약 연봉에서 7배 정도 차이가 났는데 물론 돈으로 모든 걸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만큼 이 체급 차이가 컸다는 거는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라운드에서는 극적인 이 경우의 수를 뚫고 또 2라운드에 진출하는 획을 이뤘기 때문에 이번 이 WBC는 한국 대표팀에게 가능성과 아쉬움 두 가지를 모두 남긴 경기로 기억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야구 대표팀 사실 17년 만에 1라운드를 통과한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데 8강 진출 성과만으로도 상금을 받는다고요? 네, 맞습니다. 총 175억 원, 약 한화로 26억 정도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우선 참가국 모두에게 1라운드에서 75만 달러를 먼저 지급을 하고요. 이번에 2라운드를 진출해서 미국 마이애미로 갔죠. 여기에 100만 달러를 추가로 받게 돼서 175만 달러라는 거죠. 이후에 4강 그리고 결승, 우승팀에게는 추가적인 상금이 지급되는데 한국은 최종적으로 175만 달러를 받게 됐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그제부터 사심제로 불리는 재판 소원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 대법원 판결 불복 움직임이 이어지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놀래키는 이름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유튜버 구제혁 씨인데요. 이분이 뭐 쯔양 협박했던 그 유튜버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쯔양 씨에게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이미 실형이 선고된 상태죠. 그런데 결국 이 사실제라고 할 수 있는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는 겁니다. 해당 법무법인 쪽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은 미리 이 재판 소원 및 법 왜곡된 고소 등의 사건 위임을 받았다고 담당 변호사가 밝힌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구제혁이 함께 쓴 손편지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요, 이 사법 3법이 분포된 확정된 법원 판결에 대해서 헌법 소원할 수 있도록 한 이 재판 소원과 법을 왜곡해 적용한 사안에 대해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예. 네, 말씀드린 것처럼 구제혁 씨, 이 먹방 유튜버인 쯔양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논란의 중심에 섰었는데요. 당시 검찰에 출석하던 모습 함께 보시죠. 저는 쯔양님에게 공갈 협박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쯔양님께서 먼저 해주셨고 그쪽에서 먼저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해야 되는지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자, 결국 법정까지 이 사건 가게 됐는데요. 법원의 판단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이 사안에도 결과적으로요. 1심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의 판단도 같았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결이 선고가 확정됐습니다. 또한 민사파 과정이 진행이 됐는데 지난해 10월 쯔양에게 구제역이 7,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까지 내려진 상황입니다. 네, 다음은 새로운 트렌드로 터지는 디저트 소식입니다. 얼마나 변하는 것 같은데요. 한때 뜨거웠던 부쫀쿠 인기가 시대를 알았는데 요즘엔 또 이게 등장하면서요. 네, 바로 버터떡입니다. 이런 SNS를 보면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데 중국 상하이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녹인 버터와 우유, 계란, 그리고 설탕 등을 섞은 뒤 찹쌀가루와 버터 전분을 더해서 만든 간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쫀득하다해서 일명 겉바속쫀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게 요즘은 SNS를 통해서 인기를 얻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직접 만드는 챌린지 영상을 앞다퉈 올리고 있습니다. 이 버터떡 그 맛이 어떨지 저도 궁금한데요. 이게 떡이 아니라 쫀득한 떡 식감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앞서 인기를 얻었던 이 두쫀쿠 같은 경우는 매우 달죠. 그런데 이 버터떡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
다는 게 좀 덜하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기 조금 더 편할 거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아울러 단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연유를 곁들이면 된다 하고 각자의 레시피를 내놓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소한 풍미, 무엇보다 쫀득한 식감은 한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SNS에서 다시 한번 열풍이 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점프 열풍 때 피스타치오 가격이 폭등한 적이 있었잖아요. 혹시 헛떡 열풍 때문에도 식품업계에서 가격이 오르거나 이런 현상도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식품업계 유행에 누구보다도 민감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이런 요소들이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찹쌀가루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0% 이미 상승한 상태고요. 타피오카 전분 판매량도 37.5%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리 과정도 상대적으로 간단하기 때문에 집에서 대중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당분간은 이 판매량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 유행이 굉장히 비약한 거죠. 예전에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갔는데 요즘은 기계가 이 이게 가격이 폭등한다는 거죠. 올해 한 개의 최근에 8,000원까지 팔렸는데 요즘은 갑작스럽게 수요가 늘어나면서 한 개에 2,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사실 원래 2,000원에도 팔 수 있었던 건데 너무 수요가 늘다 보니까 가격을 그렇게 올린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지르에서 소상공인이 갑작스럽게 또 상승하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섣불리 발을 들이는 것은 충분히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요. 일단 이것을 따라가지 못하면 마치 내가 유행에 뒤처진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이 유행을 따라가는 건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이 사람들과 똑같이 걷기 위해서 많은 돈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가격적인 부담을 안고서라도 SNS에 한 장의 사진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유행을 쫓는 행위가 오히려 많은 이들에게 부담감을 가중시키고 있는 계속해서 화제 이슈들 안진영 문화일보 문화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은 비나 눈 예보는 없겠지만 일교차만 주의하신다면 나들이 하기 좋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토요일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 12도로 폭염하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는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돼 오후에는 대부분 지역의 공기질이 탁하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끼겠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또 동해안과 제주 해안에는 너울이 강하게 유입되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서울 12도, 춘천과 강릉 13도, 대구와 창원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고 다음 주 수요일에는 충청과 남부지방, 제주도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14일 토요일 뉴스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챙겨야지. 네, 차에 하고 싶죠? 집에 강아지 고양이 키우시는분들 털갈이 시키 사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후기가 있는데요. 그냥 오늘 드리는 것들만 재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이거 보실래요? 집에 갖고 있는 타월 이거 잡을 수 있을까요? 올린다? 툭! 누른다? 심지어 안쪽에 보시면 보시면 행진이 있는데요. 얘도요. 올린다? 톡 하고 누른다? 이렇게 잡아서 이쪽으로 갈 수 있고요. 네, 정전기 청소기 집에 있는 것도 가능해요. 집에 있는 것도 위에서 눌러주시기만 하면 톡 하고 잡아버리니까 너무 편한 거고요. 키친타올은 진짜 부피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잖아요. 톡 하고 잡아버릴 수 있습니다. 더 잘 잡습니다. 정말 어떤 바닥에는 잘 밀리는 느낌까지 느껴보실 수 있는데요.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업그레이드된 밀대걸레를 따로 구매하시는 상품으로 갔어요.
있고요. 주머니 AS64 이것은 힘에 집중 6가지 성분을 집중시키는 끝이야. 허리에 바르는 화장품 아스릭스 15338787 8쪽 8쪽 배치수 공공기관 우선 구매 판촉물은